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오셨고요. 저희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금 심심한 듯합니다. 시장이. 네, 어떤 이슈 보게 될지 주제 먼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먹는 비만약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릴라의 훈풍을 받게 되면서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들썩였습니다. 초반만은 못하는데 어쨌든 거의 다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릴라의 먹는 이 다이어트 약이죠. 비만 치료제가 임상 3상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14%나 주가 급등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커플링화되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한 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만으로 지금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과연 따라가도 되는 상승인 건지 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뭐 비만 치료제 얘기는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붙을 만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시각은요? 네, 그렇죠.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각자 이제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하게 먹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관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먹는 게 좀 더 부담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경구용 제품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큰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라이 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인 오포클리프톤이라는 그런 이제 이런 물질에 대해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통과됐다라고 하는데 통과된 건 아니고요. 임상 3상에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지금 관련돼서 지금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초기 단계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최종적으로 또 봐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임상을 진행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형 당뇨병 환자,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 중에서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주 동안 투여를 했는데 체중이 7.9%, 그러니까 7.6kg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만 치료제인 오젬픽과 이제 상당히 비슷한 감량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거고요. 특히 주목해서 보는 게 40주 처방한 이후에 중단 이후에도 체중이 유지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대부분의 비만 치료제가 중단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요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요요 현상이 없이 유지가 됐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임상이 총 이제 여러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7개의 지금 추가 임상이 지금 더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비만 관련된 임상은 2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당뇨병 치료제로 임상이 5건이 현재 더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최종적인 임상이 나와야 이 약품에 대해서 과연 이제 FDA 승인 여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임상과 관련돼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임상이 아마 올해 말 정도로 다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 연말 정도에 FDA에 이제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2026년도에 당뇨병 치료제로서의 효과도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니까 아직 뭐 최종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서 보면 부작용이 일반 참여자 중에 한 9%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용을 중단했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그 주사를 맞는 거에 비해서는 부작용으로 이제 중단한 인원수가 좀 더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경구용 특성상 매일 복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으로 조금 부작용이 좀 더 많았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추정이 되니까 이런 부작용 문제도 같이 보셔야 되니까 아직까지 속단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현재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폼텍터가 이제 투약 폼텍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사제에서 뭐 장기 지속형이나 아니면
뭐 패치형이나 아니면 경구형이나 이런 여러 형태의 그런 이제 제품군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뭐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통과된 것은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FDA 승인을 낼 예정이고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까지 쓰일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 그것까지 한번 시도하겠다. 네, 이런 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진전이 있는 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이사님. 네, 이게 3상까지 와서 좀 긍정적인 초기 결과가 도출이 됐다라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명늘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은 국내 업체들도 수혜 볼 수 있는 기업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일라이 릴리가 어떻게 보면 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일라이 릴리 이전에 좀 이제 보도했던 건 화이자가 먼저였죠. 화이자 같은 경우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돼서 좀 포기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간암, 특히 이제 간 쪽에 좀 일부 참여자들의 어떤 부작용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어쨌든 좀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경구형 쪽에서 좀 다른 경쟁사들에겐 분명히 마켓시어가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좀 일라이 릴리가 지금 이런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게임 체인저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 보입니다만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이 바닥에서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뭐 비만, 뭐 당뇨 이런 치료제 같은 경우가 정말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좀 이런 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약간 논외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구용으로서 제가 볼 때는 좀 보편화되고 오히려 투약에 대한 효과가 좀 간편해지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실험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주사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지금 경구형과 관련해서 좀 연구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이제 펩트론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임상 3상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어떤 이제 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중간에 뭐 후보 물질인데 임상 2상을 통해서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펩트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라이 릴리와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뭐 알테오잔과 마찬가지로 좀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후보 물질이라든지 임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진행 사항을 체크해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숫자가 나올 수 있게끔 수출하는 좀 그런 어떤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위고비 먹고 얼마 뺐다 뭐 이런 거 인증하는 사진들도 막 올리고 했잖아요. 그만큼 정말 많이들 관심이 아닐까 싶어요. 네. 다이어트약, 네. 비만 치료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복용하면서 살은 빠지는데 가격은 싸고 네. 어마어마한 또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능성, 네. 이와 함께 궤를 같이 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압축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두 종목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가 가지고 오신 종목은 라파스를 선택을 하셨고요. 저희 이사님의 종목 보실까요? 네, 나이백 가지고 오셨습니다. 라파스가 굉장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 네, 움직일까요, 대표님? 네. 네, 일단 뭐 라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니들과 관련된 이제 기술을 보유한, 그러니까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패치형 이제 그런 제품에 대해서 이제 강한 그런 이제 내용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주사를 맞거나 먹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은 있지만 이렇게 패치 형태로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다양한 의약품, 화장품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강점이고요. 특히 일본의 이제 다이쇼 제약과 지금 마이크로 니들과 관련된 제품을 이제 출시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마이크로 니들 제품은 지금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구용에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경구용 같은 경우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붙이는 이제 패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좀 덜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노보노디스크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런 패치형에 관련돼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비만 치료제의 이제 개량형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의약품의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확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뭐 실적은 작년에도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계속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는 조정을 받았는데 아마 올해서부터는 수출이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 부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지금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거 아닌가라는 점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가격대 수준이면 조금 조정을 뭐 받긴 하겠지만 지금 가격대 수준이면 충분히 매수할 여력은 그 구간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인 1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것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먹는 것도 또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주사는 너무 또 불편하니까 패치가 나온다면은 저도 한번 시도해볼 의향이 있는데 모멘텀 충분한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어요. 이사님이 가지고 오신 나이백 굉장히 강하게 지난주부터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제까지인가 9거래 연속 상승하다가 막상 어제하고 오늘은 주가 빠지고 있거든요. 기회라고 보세요? 네, 일단 오히려 좀 주가가 빠지는 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라파스와 마찬가지로 나이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도 있지만 좀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측면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국내에서 좀 보기 드물게 펩타이드, GMP 공장을 좀 보유한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핵심 신약 후보 물질인 지금 NP201 같은 경우는 섬유증 치료제인데 이 부분에서 좀 다양한 적응증을 조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후보 물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집중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 NP201 관련돼서 임상 1 비상이 지금 이제 호주에서 좀 종료가 되고 좀 임상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좀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술 이전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신약 바이오텍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 숫자가 찍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과용 골 이식제라든지 뭐 콜라겐 소재를 좀 소재 사업을 영위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 65억 정도를 좀 달성을 하면서 뭐 제약발 섹터 내에서도 좀 이제 후보물질 관련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또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탄탄한 재무제표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제가 볼 때는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탄탄한 어떤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뭐 제약발 섹터에서 봤을 때 뭐 비만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후보물질이 어떻게 보면 좀 애로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급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으로 좀 들어가려는 모습. 오히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좀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부터 좀 제가 볼 때는 한 17,000원대까지 좀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이제 담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16일에 세웠던 25,850원. 제가 볼 때 전고점을 1차 목표가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백까지 설명 들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정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전 대표가 K콘텐츠 육성과 관련해서요. 오늘 공약 발표 하나 있었거든요. K컬처 플랫폼 통해서 50조 수출 오늘 발표가 대구에서 찾아갔죠. 웹툰 도서관 거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폭삭 소가 수다를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감명 깊게 봤다고 얘기하면서 문화의 힘이 아닐까. 지금 웹툰이 드라마로 그리고 산업으로 그리고 어떤 관광의 또 하나의 메리트로 좀 떠오르게 되면서 이쪽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요. 건물 하나 짓는다, 다리 하나 짓는다 하면은 그건 표가 났는데 사실 문화예술 영역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지원이 많이 약했던 게 맞다. 하지만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웹툰 작가들과 만나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정책주가 돌아가고 최근에는 트럼프 입김보다는 이재명 전 대표 입김 훨씬 우리 시장에서 세잖아요. 이쪽을 따라가는 게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지금 대선 국면에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선 공약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 현재 가장 유력한 이제 대선
뭐 대선 후보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이제 정책이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은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과연 실현 가능성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그건 나중에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돈을 얼마만큼 투자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K 콘텐츠 관련돼서 뭐 계속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그런 이제 경쟁력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를 확대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글로벌 시장 내에서 국내 K 콘텐츠가 뭐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관심들이 커질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지원으로 될 건지 아니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문화 재정을 현재 총 국가 총 지출의 1.33%인데 이거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금액을 어디까지 확대할 거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뭐 정책 급용이나 그다음에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대는 갖고 있겠지만 실행 여부는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컨텐츠 관련된 부분이 강했는데 가장 큰 게 이재명 전 대표의 이제 얘기도 있겠지만 넷플릭스가 이제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넷플릭스가 미국의 이제 관세 정책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올해의 목표를 하고 있는 실적 가이던스인 435억 달러에서 445억 달러 수준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발표한 그런 상황이고요. 1분기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뭐 상회를 하면서 미국 장외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넷플릭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적 호조에 대해서 뭐 어떠한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국내에서 제작한 중증 외상센터, 그다음에 폭삭 소가수다도 흥행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밝힌 그런 측면이 국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대신 이제 이런 이제 컨텐츠 관련돼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이제 지원이나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 내부에서는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지금 명상 컨텐츠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최근 들어 뭐 인건비나 제작비 등이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이 어떻게 유지될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웹툰 같은 경우도 뭐 국내 웹툰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 들어 불법 유통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뭐 다른 국가들에서의 경쟁 격화 등이 일단 실적 부분이 좀 성장세가 좀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음악 컨텐츠 관련된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국내 대형 아이돌들의 계속 컴백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시장 내에서도 국내 이제 한알령 해지에 따른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세부 섹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음악 컨텐츠와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더 아직까지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또 인정하는 이쪽의 호재는 관세에 무풍지된 거잖아요. 네, 관세하고도 그렇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정책 테마까지 붙고요. 또 자체적인 모멘텀까지 있다면은 정말 금상첨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목도 픽이 중요할 것 같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단기간에 시세 분출이 이쪽도 많이 나왔어요, 이사님.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싶다 하면은 포인트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 건지 모멘텀 지금 많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종목을 캐치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다만 이제 좀 매크로하게 좀 큰 공약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디테일이라든지 뭐 자원 조달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은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지금 어쨌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지속성, 특히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숫자와 관련된 부분이든지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간밤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증명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이고 최근에 좀 상호관세와 관련돼서 좀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러한 좀 유의미한 숫자를 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넷플릭스에게 좀 자신감을 좀 심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상호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적용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어느 국가에서든 뭐 캐나다를 좀 비롯해서 좀 불매 운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도 상당히 좀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약간 K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도 약간 AI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대선 테마에 좀 올라가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특히 뭐 이제 이와 관련돼서 뭐 K 푸드, 뷰티, 뭐 드라마, 웹툰, 컬처 이런 거 관련 좀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멘텀들이 한 번에 좀 뭉쳐가면서 제가 볼 때는 이 K 컬처에 좀 올라타는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 이 가운데서도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에 좀 이런 부분을 좀 바탕으로 해서 결국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여기에 플러스 정책을 얼마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지금은 좀 이 키워드에 반응하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결국 목소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난이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데이터에도 민감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냉정한 잣대가 필요할 거라는 두 분의 말씀이셨고요. 공약은 공약일 뿐 일단은 실행되는 게 중요하고 실행이 되더라도 자체적인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YG엔터를 엔터 계속 좋게 보시네요. 네, 그리고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디어유. 이쪽에서 두 분 다 엔터 쪽에서 선택을 해주셨는데 YG엔터가 거의 신고가에 다 왔네요. 또 네, 잘 그렇죠. 움직입니다. 네, 뭐 계속 뭐 주가 흐름이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 실적이 원체 이제 부진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뭐 시장에서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YG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그룹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블랙핑크 뭐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블랙핑크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활동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7월부터 이제 월드 투어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이 재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블랙핑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매출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뭐 트레저나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활동이 이제 국내보다 이제 해외 활동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이후에 지금 월드 투어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월드 투어를 통해서 이런 기업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도 상당히 좋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 같은 경우 작년 대비 한 53% 증가한 한 5,6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작년엔 적자였는데 올해는 559억 정도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런 이제 YG의 주요 이제 그룹들의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주가 수준은 지금 뭐 계속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6만 5천 원대에 지금 있는데요. 뭐 지금 가격대가 뭐 고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서부터 실적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목표 주가는 뭐 이전이었죠. 뭐 이전 뭐 8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제 8만 원대 수준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라는 단어까지 써주셨는데 목표가 많이 잡아주셨어요. 디어유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YG뿐만 아니라 지금 SM 같은 경우도 지금 50주 신고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SM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좀 봤을 때 저는 이제 DOU가 좀 떠오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DOU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글로벌 팬덤 플랫폼인 DOU 버블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이면서 그때 운영하고 있는 DOU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DOU 버블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SM뿐만 아니라 JYP, YG 같은 좀 국내주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소속 아티스트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디어이 버블을 통해서 팬들과 좀 소통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장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성장이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남은 개척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 중국에서 어쨌든 공연이 좀 이뤄지고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침투하게 된다고 하면 이 디어유도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디어유 버블을 통한 중국에서의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SM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디어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는 디어유보다 SM이 먼저 내고 있거든요. 오늘 신고가긴 한데 바닥에서 올라온 폭을 보면은 SM보다는 디어유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네, 전략은 어떻게 잡아주시겠어요? 네, 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정고점 대비해서 일단 한 20% 정도 지금 이제 어쨌든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좀 마지막 매물대를 좀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저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 2월 20일 날 좀 작성됐던 5만 원 정도의 전고점 부분을 좀 일자 목표가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공통적인 피난처는 엔터가 또 선택을 받았고요. 두 종목 저희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해서 조금 지수가 느리게 움직입니다. 종목들은 또 다르잖아요. 하지만 단발성 시세 피로감들 많이 느끼고 계시죠. 경주마 같은 느낌이 나는 정책주가 아마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적게 받고 편안하게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거인의 시선 최병훈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